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주인장입니다. We're back to back champs. 가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BA 온에어 시즌 4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점점 아이고.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간상 네. 먼저 좀 오프닝을 좀 했고요. 일단은 많은 또 우리의 패널들이 지금 그렇죠.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참여하러 오고 계시죠? 계셔서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이님.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투혼 보여주고 계시고 무조건 네. 나와야죠. 사명감으로도 나와야 되고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또 우리 그렇죠. 오늘 예상은 그 주인장님 그리고 나멜크이님, 행이님 그리고 호수인님까지 줄줄이 다 나오시는데. 네, 지금 이제 퇴근을 마치고 그렇죠. 합류하겠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저희가 천천히 얘기하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리저리 할 얘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되지만 물론 네. 오늘은 사실은 또 NCAA 그렇죠. 챔피언이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NBA보다는 NCAA 얘기를 그렇죠. 했죠. 예.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 뭐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건 그 가야님 주니어 이슈 그 둘째 아드님 이슈와 그 셰프 드립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죠. 이슈는 우리끼리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그 둘째 아들이랑 같이 제가 네. 그 태권도로 가는 길에 네네. 잠깐 들려서 태권도 대신에 이제 녹음을 제가 하고 둘째 원래 그 가야님 그래도 농구 좀 되게 잘하셨잖아요. 근데 좋아했죠. 아드님은 어떻게 좀 약간 운동에 재능이 보이나요? 그 대세 농구가 좀 대세는 아니어가지고 요즘 그 또래 친구들이요. 네. 예. 초등학생인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기 종목을 찾고 있어요. 네.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어떤 그렇죠. 농구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한둘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요 근처에 지금 다들 그 이제 오고 계신데 오늘 좀 비도 오고 오늘 그렇죠. 좀 비가 날씨가 좀 많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빨리 오면 좋은데. 그 NCAA 경기 보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적으로 사실 그 보긴 봤는데 네.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링크를 제가 한 3번 옮기느라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원활하게 보진 못했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는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경기는 막판에 뒤졌죠. 네. 난리 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남해크님. 남해크님. 안녕하세요, 남해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비를 뚫고 빗길을 네. 뚫고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오늘 그래도 빨리 오셨네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빨리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NCAA 오늘 챔피언십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참고로 바로 얘기하시면 그 NCAA 여자 농구도 오늘 여자 농구는 오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테일러 대학교하고 네네. 테일러 대학교 우승을 했고요. 네, 막판에 기가 막히게 네. 저기 자유투를 실패한 덕분에 어쨌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죠. 네. 저희가 이렇게 아마 보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경기는 한번 유튜브로 찾아봐도 오늘은 정말 명승부였어요. 저기 뭐 여자 농구답지 않은 스텝백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빙을 생각하게 드는 클로에 잭슨이라는 테일러 대학교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엄청 막판에 위닝 레이업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노틸담이네요. 노틸담과 베일러. 베일러 죄송합니다. 베일러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들 근데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약간 크게 들려가지고. 약간 크게 들리긴 하는데 제가 이게 이 사운드를 좀 줄여볼게요. 그렇죠. 네. 좋아요. 여자농구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기청이 좀.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쵸. 그 여성부 챔피언십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일단 여가부 관련된 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어쨌든 미국은 그 여자 농구도 굉장히 그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훨씬 더 재밌는 경기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현재는 그 WNBA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여자 리그라고 현재 그 규모로서는 그렇게는 현재는 기사에는 나오는데 그런 연봉의 규모가 현재는 NBA 심판들이 15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15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기 WNBA 이제 가장 슈퍼스타들이 11만 5천 달러 정도를 지금 그 연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현재는 열악한 상황임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각자 다 그 WNBA도 그렇고 그런 여러 팀들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거를 좀 고쳐내는 수익성이 현재 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 남해크님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 말씀하신 게 지금 호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WNBA가 NBA 또 킹이 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소 산만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태그 매치처럼 제가 사람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얄 럼블 반대 스타일. 링에 올라오는 느낌으로. 네. 우리 또 호수님 오랜만에 뵈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늘 머리가 차분하시네요. 그래서 호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 회사에 요즘에 좀 조직 이동도 있으셨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지금 녹음실까지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 좀 많이 결정하셨지만 오늘은 또 빗길을 뚫고 비사 이름하고 왔죠. 지난 방송 듣고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수님입니다. 이거 몇 주 만입니까? 저 거의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3주. 많은 분들이 우리 호수님님의 그 빈자리를 공백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떤 많은 분들도 힘들고 청취자들도 힘들고 저도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 몇 주 동안 개소리를 하느라고 호수님이 어떤 퀄리티 좋은 얘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저는 3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르브론을 원망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야이신 것 같아요. 르브론보다 르브론 부상을 원망하시는데 지난주 방송은 저희가 모든 음식의 기본은 루다 고품격 음식 방송 여러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NCAA 오늘 챔피언십 얘기 좀 해보고 시작하시죠. 그렇죠. 일단 뭐 결승은 버지니아 대학하고 이제 텍사스 경기가 있었고요. 텍사스 텍의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승이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가 연장 접전 끝에 막판에 진짜 미쳤습니다 경기가. 그렇죠. 정말 대단했고 그 마지막에 그 어떤 그 동점 3점 슛이죠. 어떤 연장 가기 전에 그 슛은 82년도에 그 마이클 조단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때 위닝 점프. 위닝 점프에 맞먹는 여유가 넘치면서도 정말 정확하게 빼주는 그 공을 정확하게 성공을 했던. 82년도 아니었나요? 82년도. 82년도. 그렇죠. 80년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오자마자 82야? 83? 헷갈린다. 82일 거예요. 82일. 그렇죠. 저희가 지난 방송 되게 편안하게 했는데 오늘은 좀 팩트 조심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힘드네요.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시험스백. 그렇죠. 그 반말로 할 수 있는 시어머니. 더 힘든 관계인데 차라리 선배인 게 날 뻔한. 지금 틀리지도 않았는데 혼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마이클 조던의 어떤 슛에 맞먹는 엄청난 슛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동점이 된 상황이었고 연장 가서 버지니아가 이제 NCAA 챔피언이 되는 어떤 그런. 이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그 역사상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인 게 좀 이게 또 새로운 또 역사를 세웠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팀, 어쨌든 그 토너먼트에는 계속 꾸준히 올라오던 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우승이라니까 참 NCAA도 우승하기가 정말 빡세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지니아는 그리고 몇 년째 그 굉장히 강팀으로 사실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늘 약간 그 이제 64강 혹은 32강 그 전에 작년에는 1라운드 탈락했고 그렇죠. 늘 이상하게 이제 바로 업셋 개념으로 바로 탈락을 해가지고 늘 뭐 기사거리도 안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제대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우승까지 차지한 것 같아요. 참 이게 NCAA는 어쨌든 단판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듀크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그렇게 돈을 엄청 투여하는 대학들만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초반에는 받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또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목받지 못하는 팀들이 우승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뭐 주요 좀 경기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사실 버지니아 대학교가 뭐 전후반 계속 리드를 이어갔던 것 같고요. 네. 좀 저는 좀 돋보였던 거는 강력한 수비. 그렇죠. 네, 텍사스 선수들이 사실은 그 뭐 웬만한 공격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네. 그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막판에 그 타이제롬 선수가 파울 이후에 12득점 연속으로 뺏기면서 그 역전을 허용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네. 경기 자체는 굉장히 박진감 넘쳤고 네. 사실상 뭐 전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볼 때 거의 정신력에 그렇죠. 가까운 경기가 아니었나 들고, 어쨌든 그 대학교 선수들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술보다는 정말 역시 깡따구가 깡따구가 파이팅.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수비와 전략에 당연히 전반전보다 그래서 후반이 좀 더 아마추어틱하고 더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생중계는 보지 못했고 네. 막판에 막 끊기긴 했지만 네. 저는 그 카일 가이 선수 굉장히 네. 좀 그 침착하고 좀 깡다구라는 표현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돋보였던 것 그쵸. 같고 네. 그 마지막에 자유투 넣을 때도 뭐 공도 안 튀기고 그냥 쏘더라고요. 이 그쵸. 친구도. 네. 그런 것도 되게 되게 강심장. 강심장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버지니아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 유학생들 참 많은 지역인데 뭐 예전에 뭐 안 좋은 일도 그렇죠. 있었지만 총격 사건도 있었죠. 그래도 어쨌든 현재도 굉장히 한국 우리 유학생분들 많은데 사실 굉장히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한인 유학생분들도 굉장히 지금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버지니아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NCAA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면서 저 제한스럽게 위클리 뉴스로 그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선수들 그 부상 소식인데요. 이제 조시 리찰슨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2주간 네. 정도 아웃이 될 것 같고, 사실 네. 이번 주는 사실은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그쵸. 네, 뭐, 조시 예. 리차슨이 지금 올라올 정도면은 큰 부상이 없었는데 제가 이게 올린 이유는 이제 마이애미트의 그쵸. 현재 어떻게 보면 이틀밖에 안 남은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지막 희망. 마지막 티켓.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조시 리차슨 선수가 지금 부상을 하겠다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넣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개인적인 염원들을 담아서 웨이드의 플레이오프를 보고 싶다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올란도가 어쨌든 확정을 지었고요. 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만이죠? 이게 이제 2011-12 이후에 처음 나가는 거죠. 네. 11-12면 누구 있었던 데인가요? 하워드 있을 때. 드와이트 하워드. 그 시절 이후로는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때도 1라운드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플레이오프 갔는데 동부에서 7년 만인 거는 거의 신생팀에 가까운 엄청난 굴욕의 세월을 보냈죠. 네. 심지어 41승 40패로 이제 5할 승률을 넘겼습니다. 뭐 물론 동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7위. 그러니까 브루클린이랑 동승 동패지만 어쨌든 그 상대 대결에서 어쨌든 밀려갖고 현재 7위고요. 그 토론토전이 정말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을 염원하는 팬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연장에서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레귤레이션이 끝나기 직전에 또 이제 그 심판에 관련된 논란이 또 이제 불거지면서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이제 그 휘슬을 부른 다음에 공을 이제 패스를 해서 이제 인바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에릭 스포르스타 감독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좀 멀리 가라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3초 정도가 지연이 됐죠. 지연이 되면서 사실 스포르스타 감독이 이제 그 짜 놨던 그 각본대로 플레이를 했더라면 이제 그 웨이드에게 골이 운반이 되고 웨이드가 이제 아이소 플레이를 향해서 카와이 레너드와 드웨인 웨이드 아이소 플레이로 마지막에 정규 시즌 레귤레이션의 마지막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결국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마터면 그 카와이 레너드의 멋진 스틸을 볼 뻔했는데 물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굴욕의 장면을 보지 못했고 연장 갔죠. 네. 결국은 그 되게 어설프게 이제 그 코너 쪽으로 가서 이제 제임스 존슨이었나요? 어설프 3점 하나 이제 시도를 하고 결국 끝나고 결국 연장전 가서 패배를 하면서 수많은 전 세계 웨이드 팬들에게 정말 비수를 제대로 꽂아버린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필 이날 그 샬럿이랑 디트로이트랑 붙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9위랑 이제 현재 8위인 디트로이트인데 이날 샬럿이 이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샬럿이 지금 하나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트가 현재 10위인 상태고 샬럿 호네츠가 이제 9위. 디트로이트가 이제 8위 이렇게 7위는 올랜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마지막 남은 티켓이 디트로이트, 샤롯, 마이애미 이제 요렇게 하는데 그 디트로이트하고
샬롯, 마이애미가 각 이제 한 게임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막판까지 이제 요거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NCAA 경기 때문에 이제 NBA 경기 없었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수요일 일단 목요일까지. 근데 목요일이면 이제 전체 이제 시즌 정규 시즌이 끝나는데 뭐 제가 볼 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내일쯤 거의 뭐 결정나지 않을까. 그 샬롯은 내일이 이제 클리블랜드랑 그리고 그렇죠. 디트로이트는 죄송한데 샬럿 아닌가요? 샬럿 샬롯 때 샬럿이고 디트로이트가 멤피스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맞대결이 이제 예정돼 8, 9, 12 팀들이 전부 다 지금 승률 50%는 안 되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동부의 위상을 알려주는 8번 시드로 올라가면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팀들이 아닌가.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동부에 있을 땐 몰랐는데 서부에 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들끼리 붙는데 5할이 안 돼. 이게 뭔 경우야? 동부의 8위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1승을 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팀들이 그렇죠. 이번 시즌도 뭐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부는 8위가 거의 6할에 가까워. 동부는 지들끼리 5할. 올란도도 원하지 않는 플레이오프 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주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세비치 제외하고. 하지만 잘 올라갔다. 테네스 로스가 있죠. 테네스 로스. 네. 로스 그 최근에 영향을 봤는데 역시나 그 이제 FA를 이제 그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버프를 받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FA로이드 그렇죠. 좋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조시 리차드슨 선수 얘기를 하면서 뭐 동부의 그런 프롬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상 소식은 이제 앨런 크랩 선수가 무릎 수술로 무기나 나오시고 이 소식은 제가 전달했는데요. 아마 그 앨런 크랩은 이제 마지막 뉴스가 아닌가 제가 볼 때 우리 오데오에서 인생 마지막 뉴스라고 제가 생각해서 제 어떤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선수가 물론 이제 부상은 안타깝고 회복하면 좋겠지만 마지막 뉴스가 아닌가. 네. 내년에는 아마도 이제 그 앨런 크랩 얘기는 안 하고 로저스 크룩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 레벨입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죠. 이 선수는 어쨌든 연봉 200억 이상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크랩 선수는 오히려 이제 뭐 부상을 했음에도 팀이 오히려 더 잘 나가서 네. 뭐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 소속팀은 잘 나가고 본인 돈 많이 벌면서 집에서 쉬면서 TV로 보고 아주 좋네요. 또 이제 크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가야님이랑 좀 인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 화는 났지만 반면에 인생은 크랩처럼 크랩. 네, 인생은 크랩처럼. 크랩은 갑자기 그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KCP라고 비슷한 놈이잖아요. KCP는 그래도 단기 계약도 열심히 했는데 이 선수는 진짜 장기 계약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크랩 KCP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레이커스가 1년 동안 상을 준 게 아닌가.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지 않은가. 네. KCP는 사실 연간 한 4밀리언 정도 계약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문제는 연간 이제 10밀리언이 훨씬 넘어가는 돈을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년이니까. 아이고 우리 또 행인님이 또 와주셨습니다. 모처럼 가득 차죠. 참고로 행인님이 제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저기 잠깐 앞에서 만났는데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경무에 시달리고 계신 행인이십니다. 곧 또 나가야 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사실 한 25분 전에 도착했는데 네네네. 업무 전화가 왔는데 끊지를 않네요. 이래서 늙으면 말이 많아져요. 원래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원래 한 40분 있다 가려고 했는데 15분만 남았네요. 그렇군요. 15분 만에 가신다고요? 나가야 돼요 또. 왜 온 거야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40분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 행인님 다시 한번 좀 인사해 주시죠. 제대로. 네.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냥 하던 얘기 하시면 네네. 제 얘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15분 만에 간다고. 우리 어차피 그래요? 앨런 크랩 얘기 없었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 있으면 시원하게 지금 뵙고 가시죠. 뭐 돈 버는 게 어렵네요. 남의 돈 버는 게 어렵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크랩보다 비중 있는 행인님의 인사였고요. 다음 소식은 알 제퍼슨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것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알 제퍼슨 비갈 이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참 우리 오네오가 만약에 한 3, 4년 전에만 우리가 방송을 시작했으면 더 언급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은퇴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 이게 큰 뉴스도 아니었는데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네. 야 오늘 웬일입니까? 주인장님. 야 오늘 풀 패키지네요. 오늘 또 자 우리 주인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울릉도맨. 주인장님 이거 못 보다 오신데? 이거 레이더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감이 좋은데요 지금. 네. 녹슬지 않으셨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살아 있습니다. 그
주인장님은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는데 울릉도에 필압 되시다가 이제 지난주에 구조 되셨죠. 그렇죠. 네. 오징어로. 네. 그 주인장님이 오신 김에 저희가 지난주에 그냥 드립으로 무턱대고 던졌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로즈의 자서전을 우리가 번역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네네. 제 메일 보냈죠.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일단은 에이전시 연락처가 올라왔고 일단 기사를 쓰고 있는 트리뷴 기자랑 연락해갖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소개와 그다음에 저의 사적인 직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로 사실 근데 지난주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 데일리모저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댓글로 달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차피 연락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보지 않을까. DM.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냈고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가을에 나오니까 가을에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인회를 초청을 내가 한다면 난 성덕이다. 난 성공했다. 좋네요. 생각으로 좋네요.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메일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따 댓글에 그거 소개하실 거죠? 댓글이요? 댓글에 그 저희의 언어로 쓴 네네네. 그거 이따가 네. 그 실제로 근데 그렇게 쓰진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알제퍼슨 얘기하다가 네. 다시 말했는데 알제퍼슨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뭐 현대농구의 그런 트렌드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시대를 보면, 잘못 만난 전형적인 케이스죠. 프로토타입 같은 선수 같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세대 래퍼가 쇼미더머니 나온 어떤 그런 느낌의 약간 그 피타임님 같은 피타입이나 이런 느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 뭐죠? 누구죠? 있는데. 피타입도 있고 그 어떤 그 짬에서 나온 말 그렇죠. 짬에서 나온 말.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약간 그 원산 맞아 원선이죠. 그렇죠. 원선 느낌이죠. 알제퍼슨이 정말 90년대에 정말 활약했다면 아니면은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갔더라도 그 수려한 그 이제 푸더크와 함께 저희가 굉장히 멋있는 로우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특히 이분의 포스터 플레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빠른 그 포지션 그 하여튼 농구에서 요즘 빠른 농구에서는 정말 좀 그러니까 스몰 포워드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스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비는 물론 좀 안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에서는 정말 칸터보다 잘하지 않을까. 네. 근데 포트랜드의 심장. 호수인님 목소리를 제가 오랜만에 실제로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진짜로. 네, 차분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 듣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네, 반가움이 안정감이 쫙 있네. 아니 뭐 그 뭐지 주인장님도 전화 연결했더니 청취자분들도 되게 반겨하시고 댓글로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네. 그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울릉도 오징어 사업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제 얘기보다는 내동구 얘기로. 네네. 고고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웨스트브룩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죠. 그 51년 만에 한 게임 그 득점 뭐 트리플 더블을 그 20점 이상 기록한 그런 기록과 그리고 새 시즌 연속 트리플 더블 달성. 그렇죠. 를 기록했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 기록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꽤 오랫동안 누군가 만약에 15어시스트 뭐 8을 리바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0 하겠네. 농담으로 이 얘기를 제가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20 하겠네. 이 얘기를 진짜 15년 이상 했는데 진짜로 제 눈으로 라이브로 이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정말 좀 감탄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현대농구가 빠르고 아무리 그 OKC에서의 러셀 웨스트브룩의 그 지대한 영향력과 지분이 있지만 20 이상을 봤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 좀 오버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도 이걸 제 라이브로 봤다는 거. 네, 정말. 그리고 마지막 그 리바운드 3개는 정말 억지로 잡은 거잖아요. 진짜로. 그것도 대단했던 게 공격 리바운드. 그것도 또한 잡아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 안 잡아내겠다. 뭐 트리플 더블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진 러셀 웨스트브룩 기준으로 굉장히 익숙해지긴 했는데 20은 정말 이거는 아무리 그 뭐 이제 사심이든 뭐 다른 배경이 있던 하더라도 정말 소름이라는 단어밖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정말 기록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뭐 두세 개가 그 예전에 리키 데이비스처럼 자기 백보드에 자기가 맞춘다는 뭐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자유투를 잡아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뭐 욕심 부려도 이거 할 말이 없다. 21어시스트 끝나고 래퍼 총격당한 허슬. 그렇죠. 립스였죠. 립스에서 다시 한번 좀 스스로 그렇죠. 리스펙하고. 뭐 립스였을 때문에 했다고 했지만 물론 그분에 대한 RIP는 있지만 정말 이 기록만큼은 정말 저는 정말 이게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정도의 대단한 기록이니까. 대기록이죠. 그렇죠. 정말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네. 심지어 21어시스트입니다. 이게 그쵸? 어시는 누가 넣어줘야 성공되는 건데 저 이게 21어시스트도 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날 어시를 훨씬 더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전반전에만 열몇 개 그쵸. 이렇게 해서 한 30개 하지 않을까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반은 리바운드 집중했습니다. 본인도 알죠. 사실 이게 그 트리플 더블에서 오히려 그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보다는 득점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올 시즌 특히나 야투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오히려 트리플 더블에서 이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반기 시즌 보면은 야투율은 좀 계속 감소하는데 어시스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웨스트브룩이 또 최근에 슛 졸라 많이 쏘잖아요. 다시 옛날 모드로 돌아왔더라고요. 그와 함께 이제 그 OKC의 성적수가 제일하고 있는데 어느덧 지금 저희가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서부의 2위가 되냐 3위가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웨스트브룩의 야투 그 시도 개수와 팀 성적은 정말 반비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 어쨌든 웨스트브룩 선수는 이런 대기록과 함께 약간 우승 반지가 항상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창인 나이에 선수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미래가 밝다고 생각 드는데 문제는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가장 뭐죠? 그 오버레이트된 선수를 봤을 때 1위가 또 러셀 웨스트브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투표한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나왔는데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선수가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가 어쨌든 윌 체인버린이나 마이클 조단의 언급을 자꾸 이렇게 제임스 하든처럼 불러오는 선수의 그 깜냥이 되냐? 여기서 선수들은 또 약간의 의문을 좀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뭐 팬 입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뉴스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뭐랄까 이건 팬들이 또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뭐 듣보잡 투표 이런 게 아니고 그 아틀레티지에서 했던 투표였죠. 그래서 이제 그 현역 선수들 120명 물론 이제 그 450명 중에 120명이 국한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들이 뭔가 투표를 직접 했다는 거. 그 중에 1위하고 이제 공동 1위였죠. 거의 20% 가까이 나왔죠. 그렇죠. 17% 정도 나왔던 것 같은 두 명 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뭔가. 네. 근데 그걸 딱 타이밍 있게 그걸 발표한 것 자체가 넌 짱인데 그 정도 아니라는 걸 뭐 얘기하려고 싶은 건지 사실 뭐 MVP의 어떤 레이스에서는 이분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거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뭐 거기에 이제 맞물려가지고 약간의 대기록이지만 이제 뭐 그냥 오케이 뭐 이 정도가 아닌가 현지 언론은 좀 안타깝게. 네. 혹시 제 생각에 느낌에는 그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이 몰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폴 조지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기 팀 선수에게는 투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타 팀 선수들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29개 구단에서 이제 한 거죠. 네. 그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이 뽑은 MVP 선수는 하든 선수가 뽑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에 좀 이제 미디어에서도 하든이냐 쿤보냐 얘기가 좀 많이 정말 있었죠. 핫하죠. 요거 얘기를 좀 하고 가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분들은 올 시즌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애매하다. 올 시즌은 사실은 안데토쿤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MVP라는 어워드 자체가 팀 성적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러키 역사상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세울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였고 또 동부에서도 탑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쿤보는 MVP는 쿤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쿤보. 네. 저도 쿤보. 네.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니 선수들끼리 뽑은 건 하든이라 그래가지고 선수들인데 현지에서도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든 선수를 들어주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으로는 물론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챙겨본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지금 50대 50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쿤보인데 다들 쿤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든으로 이럴 때 좀 튀니까. 뭐 사실 하든이 MVP 레벨이 아니라고 할 분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쿤보가 여러 가지 MVP를 더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하든의 올해 기록 뭐 우리 위클리스에서 준비했지만 올해 어쨌든 2,700점 이상 그리고 이제 500 어시스트, 500 리바운드 이상 했던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잖아요. 이 기록은 당연히 뭐 마이클 조던이 예전에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하든의 그 개인 기록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가. MVP가 아니라고 해서 이 묻힐 기록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워요.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더 무서운 거는 마이클 조던은 그 당시에 이걸 해놓고
여기서 수비력이 카와이 레너드야. 그게 나는 제일 소름 끼치는 것 같아. 어쨌든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든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한번 더. 네. 행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시간 보니까 이거 말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지를 못하고. 네. 저도 이제 뭐 다들 쿤보라고 하시니까 네. 하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동부의 1위와 서부의 3위는 다르다. 되게 임팩트 있다. 서부가 낫다는 얘기죠. 서부가 사실 예전이래. 이 시즌 처음 이제 막 시작하면서 휴스턴이 굉장히 헤맬 때? 네, 헤맬 때. 그리고 크리스 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든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선수 누수도 많았는데 그거를 혼자 뭔가 끌고 가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지금 벅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잘 만나서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든이 그러니까 선수 하나로서는 빛나지 않을까. 팀으로 보면은 물론 뭐 미러키 벅스가 뭐 빛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감독의 색깔을 더 잘 보여준 건 휴스턴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 앤토니 감독이 최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피닉스 시절에 3점슛을 더 많이 소지한 게 한이다. 지금 휴스턴이 3년 연속으로 지금 NBA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말이죠. 최근에 잘 안 봤어요. 볼 시간도 없고요. 지금 또 전화할 거 미치겠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강한 임팩트. 와서 너무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오디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존재 자체가 도움이죠. 그렇죠. 네, 그럼요. 다시 그럼 회사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야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참 이렇으면 먹고 살기가 이런 게임 때문에 남의 돈 벌기 참.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필라델피아 얘기 못하고 콤보 얘기 하든 얘기만 하고 오셨는데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 행희님이 저기 필라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가십니다.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제 의견, 저도 콤보인데 이제 사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미러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사실은 MVP임을 본인이 증명하는 그런 플레이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엔비드에게 4개의 블락을 선사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과연 그 센터인 선수를 포워드가 완전하게 봉쇄하는 멋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하든이 좀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미 좀 엄청난 퍼포먼스를 작년부터 내왔기 때문에 하든의 50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역지값이 높아져서 기대감이 좀 이렇게 또 50점 했네. 저는 조금 반대로 이제 휴스턴은 이번에 플레이오프 탈락에 가까운 전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든이 여기까지 끌어올 때 생각하고 미러키 같은 경우엔 그 블럭 아까 말씀하신 그 블럭 저는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정말 이 블럭이 혼자서 사실 개인적으로 막 돌파해서 블럭한 게 아니라 팀의 엄청난 팀 디펜스에 딱 완벽한 세팅 아래 마지막 마무리를 쿤보가 블럭슛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말 팀에서 쿤보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기여도도 물론 있지만 팀에서 받쳐주는 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 들고 하든이 뭐니 받지 못하겠지만 뭐 받게 된다면 행여나 받게 된다면 정말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뚫고 올라온 이 사람의 멱살 잡고 정말 끌고 올라온 능력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역시나 값어치는 팀 승리를 더 기여한 그러니까 올려놓은 콤보가 아닌가 그래요. 근데 정말 MVP 투표는 정말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시즌 1이었나요? 2였나요? 치열한 MVP 레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심지어 예전에 찰스 바클리 같은 경우도 90년도에 이제 그 퍼스트 투표 보트는 더 많이 받았는데 2위랑 3위에서 이제 메이 존스에게 밀리면서 메이 존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규 시즌 MVP를 혼납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그 쿤보가 비록 이제 퍼스트 투표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2위, 3위, 4위에서 더 많은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그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에서 그 쿤보의 MVP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선수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수 양면에서의 밸런스를 확실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드는 물론 이제 경기 자체 소름 끼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그 필요도 없지만 가치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 쿤보는 정말 MVP와 동시에 지금 DPOI까지 같이 수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리그 전체 1위라는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만 아니면 사실 하든이 거론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데 국적이 아쉽네요. 국적이 약간의 텃세 굳이 걸림돌이 있다면 국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것도 참 걸림돌이라면 웃긴데. 정말 저희가 예전에 소개시켰던 그
그 사례들처럼 정말 치열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작년에 이제 그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치열한 MVP 레이스가 이제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요소로 이번 그렇죠. 시즌 자리하고 있고요. 뭐 아까 하든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하든 선수가 이제 조던 이후로 최초 단일 시즌 기록 2,700득점, 500리바운드, 500어시 이걸 돌파하는 기록을 그렇죠. 또 세웠고요. 이게 환산해 보면 30.6점 이상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 기록을 보면 이보다 더 한다는 건 그렇죠. 몇 명 없죠. 사실 정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좀 뜨겁게 달궜던 루머가 있었는데 이제 케빈 듀란트 선수가 다음 시즌 닉스가 유력하다. 정말 핫하죠. 네. 이걸 사실 제가 준비했지만 그 제가 루머를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뉴스만큼은 정말 뭐 다들 그냥 확실시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이 뉴스를 전하는 뉘앙스가 그렇죠. 왜 닉스로 가냐예요. 일단 당연히 그렇죠. 닉스의 확정 짓고 왜 이 친구는 닉스 행을 선택할까? 무슨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왜 가냐, 어떻게 갈 거냐, 뭐 그쵸.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누가 따라오냐? 뭐 셀러리 이렇게 막 닉스 구단보다 더 복잡하게 지들이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베스트 5가 나오더라고요. 뭐 지미 버틀러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케빈 듀란트의 그 오프시즌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 움직임이 왜 그런가요? 왜 닉스 is done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아주 우선 그게 이제 던이라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죠. 본인의 집을 내걸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계연들한테는 닉스를 갈 거다라는 걸 굉장히 그 뭐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게 정말 뭐 듣보잡 이런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 빌 시몬스라든지 닉 뷰커라든지 정말 그 각종 매체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평가를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 작년에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레이커스 행이 계속 시즌 중에 나왔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시하게 지금 루머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더 뭔가 좀 신빙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에서 그 릭 퓨저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From everything I've heard, it's done.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두 군데가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닉스 그에서 아까 닉스 관련 루머가 그 듀란트 일단 완전히 그 크루들이 이미 뭐 닉스행을 다 준비하고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모든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닉스행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틀고 있다. 거의 이런 뉴스인데 뭐 사실 유력하지 않은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저는 최근에 들었던 여성 이적 관련된 얘기 중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확신해가지고 얘기한 거는 정말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그 정말 공신력 있는 사람 그 매체랑 이런 데서 너무 이걸 확실시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렇죠. 뭔가 오히려 이런 거 뭐 이미 확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컨스타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지금 초점이 맞춰질 정도로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듀란트도 뭐 구단 측에 그런 뭐 탑스타급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루머가 나오고 요새 대세잖아요. 네네. 같이 하는 거. 네. 또 지금 거론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버틀러 선수하고 카이리 어빙. 카이리 어빙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돼요. 안돼 못 보내. 어빙은 지난 올스타 때도 둘이 이제 대화 나누는 모습이 이제 인스타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게 그 대화 나누는 한 장면이 인스타에 화제가 된 게 아니고 이 선수들이 지금 두 명에서 데일리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일리로.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 친구들끼리도 사실 매일 연락 안 할 수 있잖아요. 얘네 둘은 지금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닌데 매일 메시지를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언론에 어떻게 삐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카톡 이거 빨리 유출해야 됩니다. 또 닉스 구단 자체도 이제 슈퍼맥스 슬롯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플러스 자이언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이언 윌리엄스까지 있고 심지어는 그 지미 버틀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미 버틀러, 카이리 어빙 그리고 이제 케빈 듀란트 그리고 이제 만약에 뽑힌다면 자이언 윌리엄슨까지. 지들 마음대로. 그리고 마리오 해조냐. 마리오 해조냐까지 빅5 탄생이네. 좋네요. 해조냐. 근데 이게 약간 닉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셀틱스랑의 그런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 라이벌 구도가 다시 한번 좀 다음 시즌에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병신이었죠. 그 조시의 상대가 안 되죠. 저희가 뭐 70년대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막 옛날에 흑백 사진만 하면서 막 사는 소리 듣겠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40년 전. 이렇게 된다면 가을 여행을 뉴욕으로 바꿔야겠네요. 좋네요. 좋죠. 나쁘지 않죠. 지금 서부 가자는데 아주 바꿔야겠네요. 티켓팅 하셨나요? 네, 했죠.
네, 했는데 가을 여행의 서부로. 가을 네, 여행의 키 이슈는 역시 듀란트인가. 그쵸. 이적과 제가 와이프한테 내일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동부인 것 같다라고. 뉴스가 나왔다. 동부가 네. 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못 생각. 보스턴 직항도 생긴 이 마당에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네요. 네. 진짜 그러면은 보스턴이랑 뉴욕 갔다 오시면은 슈퍼스타만 몇 명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올스타급입니다. 아내분은 이런 주인장님의 생각을 짱아빠가 아십니까?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다른 배경을 다 차치하고 그냥 동서부의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정말 저는 이 무브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소름 끼치는 스탯이 나왔는데 그 지난 20년 동안 서부랑 동부의 어떤 그 컨퍼런스 간의 대결을 보면은 서부가 20번 중에 19번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부가 이긴 케이스였고 이게 이런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 2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뭔가 듀란트급 정도의 이제 최상급의 슈퍼스타가 좀 가져야지 뭔가 다시 밸런스가 좀 맞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레이커스 팬 치고는 아주 속 좁은 얘기 이상한 소리. 지금 본인이 거시적인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동서부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죄송한데 지금 우리 코 화석자인데 지금 저는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3주 동안 이미 울 건 다 울었고 다시 이제 플레이오프 모드 제 나름대로 이제 플레이오프 모드 액티비티 시켜가지고 이제 플로우를 봐야죠 이제. 객관적인 모드로 들어왔죠. 아니, 지금 어빙 레이커스 저지 합성해서 찌라시 뿌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동서부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어빙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어제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빙이 그쵸. 레이커스 행을 뭐 만나겠다. 그렇죠 인터뷰를 할 의사는 있다. 그쵸. 이 정도까지. 그렇죠. 여지는 있다. 네. 정말 최근에 듀란트랑 르브론이랑 그 손 가리고 말한 게 뉴욕 어떠니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죠. 그거 정말 욕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만 좀 해라 이제. 관종도 아니고. 너무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꼴보기 좋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그 FA 키 이슈는 스페이스잼 2가 아닌가. 여기서 어떤 그 굉장한 접대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스페이스잼 2의 출연진들이 모집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한 몇 주만 더 이속되면은 가연님도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르브론 그 인스타에다가 좀 댓글 좀 남기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만약에 르브론이 가게 되면 연락은 줘요. 그렇죠. 다뤄드릴게요. 제가 그제 들어보니까 스페이스잼 2가 뭐 템퍼링을 떠나서 아니 출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다면서 나랑 그거 있는데 어쨌든 뭐 출연 잘 되면은 제가 볼 땐 요게 내년도 어떤 그 포렌식 수사를 앞서서 미리 그 아무리 그 온라인 디지털 오프라인에서 촬영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그 모집이 안 돼서 그냥 영화를 찍지 말고 그냥 푹 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동서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지금 레이커스가 섭자입니다. 네. 제3자의 NBA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불타오르니까 좋네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네. 근데 듀란트는 어쨌든 지금 뭐 다시 언급하지만 내년도 FA 가장 첫 번째 이 선수의 무조건이죠. 무브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변하기 때문에 도미노죠. 도미노죠. 근데 이 선수가 닉스를 빨리 가버리면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네, 깔끔하게 네 됐어요. 네. 차라리 잘 됐어요. 네. 차라리 잘 됐다. 못 먹을 걸 꺼져. 안 먹을 걸 꺼져라. 네,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듀란트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제리 스택하우스 그 코치였죠. 이제 밴더빌트 대학의 코치로 6년 계약을 했다는 소식인데.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준비한 이유가 뭐 이래저래 얘기도 많았고 뭐 지금 현재 멤피스 코치이기도 하지만 제리 스택하우스 선수는 제가 볼 때 지도자의 길을 물론 G리그도 했었지만 이 그 대학 코치를 시작으로부터 이제 제가 볼 때 제대로 이제 NBA 감독까지의 이제 딱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어쨌든 지금 6년인데 커리어에 6년 계획이지만 중간에 뭐 오지 않을까. 스택하우스가 워낙 리더십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현재도 몸 관리 잘해서 현재 뛰는 플레잉 코치보다도 운동을 잘한다 이런 루머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왠지 제리 스택하우스 감독이 언젠가 되지 않을까. 한 3년 4년 내로. 좀 어울려요. 네, 왠지 어울려요. 나이도 딱 40대 그렇죠. 중반이고. 적당하죠. 그럼 다음 시즌부터 이제 루걸튼도 UCL로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시작하면 되겠네요. 화이팅. 그렇죠. 레이커스 설이 있기도 했죠. 거의 없었어요. 제리 스택하우스는 레이커스에 넣는 건 없었고 사실 주하나워드.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하나워드 같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주하나워드. 르브론이랑 좀만 치다가 손 한 번 잡아봤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진짜. 여튼 루브를 어깨 주물르는 사람 다 나오죠. 에릭 스노도 나오겠어 좀 있으면. 그건 안 나오더라. 레리우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레리우즈에게 금기어로 하지 않아요? 디드로가스 일가스카스 이런 애들. 이거는 좋아요. G맨. 지면 좋고. 또 말이 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명예전당 이거는 발표가 됐죠. 북극곰 이후에 또 다른 슬픈
그 어떻게 들어오던 이후에 또 슬픈 소식 하나가 웨버가 정말 또 슬픕니다. 네. 웨버는 이 명예가 없는 선수임을 웨버는 명예가 없다. 3년 정도 연속 이 떨어졌어요. 정도면은 공식적으로 명예가 네. 없다. 아, 그쵸. 좀 안 됐어요. 아, 정말 최고의 선수인데. 그렇죠. 깝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웨버 선수나 뭐 그 빅벤 둘 중에 한 분은 될 줄 알았는데 네, 두 분 둘 다 다 안 안 됐죠. 됐죠. 네. 빅밴도 사실 커리어는 좀, 그러니까 물론 수비적으로 보면 굉장하고 팀 성적에 생각하면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렇지 않습니까? ML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역 선수 한 8에서 9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택도 없는데 지금 NBA가 좀 느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래저래 다 들어갈까 뭐 들어간다 했는데 그래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탈락이지 않을까. 왜 웨버는 왜 계속 못 들어가? 그러니까 왜 계속 꼭대기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웨버는 사실 그 어떤 농구보다는 좀 배경적인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예전에 이제 그 NCAA 시절에 그 팹5 시절에 이제 좀 돈을 먹었다, 좀 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선수 소개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굉장히 좀 긴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찍이 10대부터 사실 슈퍼스타의 반열에 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잡음이 있었고 그 실제로 NBA에 와서도 그 어떤 그런 기대치와 영향력에 비해서 그것만큼 못했을 때 그 명예로움이 사실 과연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있느냐. 특히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블레이 디바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인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웨버는 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한 끗 모자른 네임밸류에 비해서 늘 애매한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웨버는 사실 실력만 놓고 봤을 땐 이미 들어갔어야 마땅한 선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팹5 시절의 스캔들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사실 실제로 그때 그 이제 파이널 4를 2번 연속으로 진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너가 사실 걸려 있었는데 이미 다 떼어지고 그리고 영구 결반된 번호까지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런 스캔들 때문에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 웨버의 어떤 자유주의 소개를 아껴놓고 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위클리 뉴스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보이스가 꽉 차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이번 주 이슈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폴 피어스.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하죠. 아들도 리벤지한 이 마당에 지금. 방송에서 이제 더 나은 선수 뭐 이런 좀 몇몇 구설수 얘기를 좀 해주셨죠. 그렇죠. 사실 이거 방송 콘텐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무슨 뭐 대단한 NBA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번 주에 이제 시즌 말미에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에서는 듀란트 그렇죠. 루머와 함께 졸라 웃겼습니다. 그냥 너무 웃겼고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면 씩씩대면서 얘기하면서 사실 방송 중간이었는데 그 제일런 로즈가 이거가 네가 왜 웨이드보다 안 되냐 이것까지 팩트 폭행 이런 하면서 따개를 때렸죠. 사실 이 발언을 처음 했을 때는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좀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좀 되게 뛰어난 선수였다 이런 걸 좀 어필하는 차원에서 이제 살짝 던진 말이었는데 이걸 이제 요새 같은 시대에 또 이제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믹스들이 밥성 물고 온갖 디베이트 쇼에 다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그 피어스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웨이드가 은퇴하고 한 5년 뒤에 했으면은 뭐 그렇게 그렇죠, 이슈가 안 되고 아니 뭐 피어스가 잘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는 건데 굳이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이번 시즌에 이 폴 피어스의 농담 아닌 농담이 이제 좀 커진 것 같아요. 컨텐츠로서의 소비가. 그리고 뭐 저희가 르브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 입으로 잘한다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갚아줬죠. 그렇죠. 아들이 그 인스타 해갖고 그렇죠.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차라리 그러니까 워디프라는 걸 달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한다 차라리 했으면 좀 난데 그렇죠. 내가 너랑 만약에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면 막 이런 식의 워리프를 달았던 게 자체가 좀 뭔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워리프라는 게 이제 가정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죠? 뭐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뜻이 뭐냐? 나는 새가 아니라서 될 수 없는 가정. 그렇죠. 나는 너보다 못한다는 얘기죠. 가정법 미래. 그렇죠. 괜찮았어.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I'm not a bird. 그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가정법에 대한 어떤 부분 여러분들 그랜마 성문 기초영어 중3에 나오는데 너무 아니 이제 그냥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이프를 다는 순간
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문 기초 영어 초록색 책. 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또 더 안습이었던 게 네. 자기가 웨이드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가졌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커리어로 봤을 때는 사실 웨이드 그 피어스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업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 정말 심하게 까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웨이드의 괜히 이제 비교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폴 피어스의 위대함이 좀 깎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너는 슈퍼스타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악플을 다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 보스턴 여기 팬도 계시지만 보스턴의 우승은 말 안 하고 있잖아. 네. 보스턴의 우승은 사실 어마어마했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 새끼는 휠체어를 살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래도 뭐 이게 그 하필 또 시기적으로 이 뭔가 이슈 사건 뉴스들이 좀 비는 타이밍에 또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주목을 확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웨이드는 이제 한 경기 남았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두 경기. 두 경기 남았죠. 홈 경기가 한 경기 남았죠. 그렇죠. 네. 뭐 하세요? 정말 아쉽네요. 아 이거 제가 뭐 초콜릿 사. 관심 받고 싶으세요? 지금 이 와중에요? 당 떨어졌어. 아니 입 가리고 해야 돼요. 네네네. 좋네요. 템퍼링. 아마도 이번에 두 개 다 이기면은 이기고 디트로이트와 샬럿이 지면 그렇죠.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서 아마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가 어찌 보면 진정한 마지막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도 지인들 다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결의를 지금 불태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마이애미가 저기 필라델피아와 한 경기, 그다음에 브루클린과 한 경기, 이렇게 남은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마이애미가 올라가려면 어쨌든 네.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가고 나머지 그 경쟁 두 팀이 패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경우의 수가 이제 또 나오는군요. 무조건 마이애미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두 경기다. 네. 웨이드 마지막 경기 몇 점 기록하는 거 예상하시나요? 아 저희 내기요. 네. 저는 코비 같은 그런 퍼포먼스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코비 같은 코비의 마지막 경기였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상.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탐욕스럽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32점 정도의 떡볼락 두 개를 기다리지 않을까. 나름 자기 상징적이었던 그런 블락을 타이밍 보면서 한두 개 지대로 한번 하고 클러치 때 좀 기대되면서 나는 스탯은 중요하지 않고 막판 위닝샷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웨이드는 저도 같은 맥락인데 한 30초에 남은 30초에 스탯이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1스틸 이게 들어요. 맞아. 1블럭 1스틸 마지막에 2득점 혹은 3득점. 요게 저건 요거 딱 5개의 스텝만 봐도 3스텝만 봐도 만족합니다. 그냥 50점 넣은 것보다 더 멋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이 발생되면 울어야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가락 밑으로 하면서 우리 집 This is my house를 딱 한번 다시 한번 가택 침입 금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 집이야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플레이오프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그 동료들도 좀 웨이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에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네. 바로 내일이네요. 네.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필라, 그 다음이 브루클린. 네, 내일 다 뺐어요. 가야 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우리 세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세대 30-40대 세대들이 가장 또 코비만큼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 선수가 은퇴한다는 게. 뭐 저는 이제 르브론 때 아마 저는 정상 생활 일반 생활을 못 할 것 같은데 웨이드도 지금 기대 쩌네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웨이드는 정말 좋은 정말 상징적인 선수였죠. 내년에 한 시즌 더 뛰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그럼 추할 것 같아요. 네. 저지 교환도 많이 했고 강제 은퇴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도 제가 20대 때는 웨이드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네. 플래시.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야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안 받아주네 이제. 아니 그냥 좋은 소식 너무 오랜만에. 위클리 뉴스의 클로징 이걸로 다시 해야 그렇죠. 20대 때 주인장이 웨이드가 됐다. 할 것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일종의 워디프인가요? 폴피어스 간다. 저는 죽기 전에 그 선수를 라이브로 봤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대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선수가 저도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저도 한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코비를 실제로 못 봐서 그때 LA 간 것처럼 웨이드는 그래도 진짜 한국에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근데 WBC 말씀하시는 네, WBC 2006년 때. 저도 봤었네 그럼 그때. 저는 포틀랜드 때 포틀랜드랑 맞아. 마이애미 경기로 갔죠. 웨이드랑 이제 로이랑
브랜든 로이랑 붙을 때. 아 저도 근데 히트 때 한번. 아 그러네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때. 네, 그렇죠. 앞에서 봤죠. 많이 보셨네요. 되게 많이 보셨네 나는. 지겹네. 은퇴 빨리. 지겹네. 너무 많이 했네. 아무튼 너무 우리한테는 정말 그렇죠. 소중한 최고의 얘기죠. 소중한 정말 잊지 못할. 그렇죠. 저는 아직도 바르장 앞에서 한 인이어페이스. 정말 역대급이죠. 그리고 그 경기가 저는 라이브로 기억나는 거는 르브론이랑 참 전성기 때 쇼다운이었거든요. 클리브랜드 일기라고 하는 그렇죠. 시절에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최고였죠. 정말 재밌었고 03 드래프트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참 그 시절에 추억이 떠오르고 네, 멜로는 뭐인지 모르겠는데 멜로 좀 뭐하나요? 우리 일단 멜로는 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스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랑 사이도 다시 뭐 여자친구 생긴지 뭐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게 가족 이렇게 만남하는 것 같고 반지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반지 이제 없잖아요. 네, 벌써 가뜩이나 무조건데. 가뜩이나 없는데 결혼 반지도 맞아요. 네. 또 03 드래프트는 거의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안타깝고 우리 또 03 드래프트 또 저기 우리 감독님도 지금 이제 위치가 애매한 우리 월튼 감독님이 또 UCLA로 가실. 이제 그래서 좀 하여튼 추억의 인물들이 되지 않았나. 루걸트는 확정인 건가요? 아니, 확정 아니죠. 아 네. 근데 다음 시즌 연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가 NBS 가능성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마이너스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론이면은 이제 웬만한 루머로는 묻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끝나지 않을까. 커리어 루걸튼 감독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위클리 뉴스를 좀 다뤄봤고요. 네. 뭐 아마 이 패널분들이 다 웨이드랑 같은 20대부터 시대를 같이 보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추억에 젖어서 또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경기는 놓치지 않고 다들 보시는 게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댓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업로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방송 분량도 조금 작았고 그 패널 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세 분이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뭐 일종의 서비스 방송으로 이제 무료로 컨텐츠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이제 그 컨텐츠에는 저희가 자유주제를 이제 다음에 저희 패널들 다 모여서 함께하자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느끼는 게 이걸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지 멘트 자체를 굉장히 친절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동정파리도 좀 약간 예전에 빌면서 캐릭터랑 좀 어울려요. 자유인님 거의 댓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칼같이 가는데 그 소통하는 사회.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좋아요. 힘들었어 1년. 네, 그래서 이제 뭐 야수장이님, MD님, 스미스팡님, 타운32님, 트리플스렛님, 뭐 그리고 저희 농구조아님, 농구조아님. 이거 밝혀졌죠 그때.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스렛님, 주인장님 전화 목소리 10살은 어리게 들리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울릉도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맑고 청아해요. 네. 제 목소리에 청아라는 단어를. 아니 근데 우리 주인장님이 친구들 사이에서 애교가 있어요. 제가요? 애교가 있어요. 있어.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애교가 있어요. 소름 끼치네. 제가 애교가 있다라는 거 몰랐네요. 내가 만약 세라면인가요? 후배들한테는 근엄한데 동료들 사이에서 애교가 있어요. 그렇죠. 선배들한테도 조금 애교가 있어요. 선배 몇 명한테만 있죠. 죽을 때까지 볼 수 없겠네요. 더 이상 못 보고. 저는 호불호가 명확한 인간이에요. 안 볼 새끼는 안 보고. 볼 사람한테는 잘하고. 가인이 근데 애교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조금씩 옆으로 계속 애교 떨까봐. 근데 뭐 형수님하고 통화하실 때도 상당히 좀 이렇게 반전의 매력이 있으신 그렇죠. 분이십니다. 저도 그 목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짜증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구조아님, 르브론 제임스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스테픈 커리, 스테픈 커리라고 2013년 마이애미 스테픈 커리랑 이제 2013년에 마이애미 때려잡은 노위츠키 아닌가요? 근데 2011년이죠. 11년. 아니요. 저 팬들은 그 선수 싫어하는 게 아니죠. 레리 휴즈를 싫어하죠. 아니 위대한 적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싫어할 게 없죠. 그렇죠. 존경하죠. 대단하고. 근데 같은 팀의 병신 새끼들은 짜증나죠. 제이 스미스부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이아는 그나마 기여를 많이 했죠 예전에. 그래서 뭐 이게 그거죠. 가연님의 두 아드님이 좋아하는 선수들 저희가 언급드렸는데 르브론의 위상이 가장 큰 타격을 남긴 선수 사실 노비츠키죠. 2011년에 결승전이 정말 컸죠. 멘트가. 근데 그 작은 아드님이 노비츠키 팬인 건가요?
아니요 커리 팬이에요. 커리 팬. 네. 큰아들이 큰아들이 노비츠키랑 이제 라우리. 네. 라우리에서 제가 큰 위로를 받는데 라우리는 정말 소름 끼치네. 할 말이 없네. 진짜. 제가 첫아드님에게 르브론 저지 사다 줬는데 안 입더라고요. 네. 저도 샀는데 안 입습니다. 네, 안 입더라고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120불이나 그 첫째 아드님은 저기 당신이랑 가서 보였잖아. 그렇죠. 코비랑 같이 봤죠. 그때 노비츠키. 그날 중독됐죠 코비. 끝나고 우리가 스파게티 먹으면서 제가 거의 3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그냥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레이커스 얘기 계속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했었거든요. 진짜. 이상한 삼촌이야 맞아. 거기에 이제 야수장님이 제 와이프도 커리 팬이라고. 야수장님은 이제 르브론 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죠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방송에 숨은 히어로 트리플 스레님 댓글 달았는데 네, 둘째 아드님 아버지 방송 잘할 수 있도록 보필 잘해줘서 고맙다고 둘째 아드님께 감사의 인사를 달아주셨고요. 참 애교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아는 친구고 참 귀엽고 잘생겼고. 저는 방송에서 이걸 들으면서 느꼈죠. 나와야 되겠다 이제. 정말 바닥까지 갔고 네. 정말 10살짜리 나올 정도면 10살도 안 되지 않아요? 8살. 그렇죠. 둘째 정도면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문을 저희 방송이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문을 열고 애 손을 잡고 들어오셨어요. 그날 사실은 우리 둘째 아들이 어디 같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가는 와중에 그날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가 가라는 학원 안 가고 밖에서 유튜브를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네, 행복한 날이었네요. 네,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 틀어드리신 거 아니죠? 아니죠. 네, 무슨 뭐죠? 하여튼 힙합 이런 거. 그한테는 힙합이랑 도티가 르브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슬픈 현실이네요. 그래서 서로 윈윈한 시간이었고 현질 그날 2,500원 해주세요. 돈 많이 들어가 비싸네요. 네,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 요즘에. 그리고 이제 저희 기탄국어님 그 노아 4번째 시즌 접어들면서 방송이 좀 위기가 아닌가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방송 이어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서서히 정상화되길 팬으로 기대하신다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다 모여서 좀 오랜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도 저기 응원하신다고 함께 댓글 달아주셨고 이제 기탄국어님 그 데릭 라즈는 이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데릭 라즈죠. 그렇죠. 시카고에서 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서전에 대한 얘기고 이제 여기 뭐 얀마 엠마님, 야수장님 그리고 기탄국어님 이제 우리 저희 패널들의 흉내를 내주시면서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데릭 라즈가요. 그 데릭 라즈는 그 에이전트가 시카고로 돌아갈 수도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미네소타에서의 올 시즌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시카고로 약간 돌아가서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돕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카고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즈는 그 시카고에서 커리어를 마감하고 싶다는 의사를 좀 내비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시카고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옷으로 쓰고 있던 다시 1번 저지를 다시 꺼내고 다시 시카고로 한번 갔다 와야겠네. 그 마지막 그 몇 페이지를 안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팔겠다. 근데 제가 이게 딴 얘기인데 현지 방송을 들어보면 데릭 라우즈보다는 디 로우즈에 가깝지 않나요? 로우즈죠. 로우즈. 디 로우즈라고 많이 하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필리 지적하는데. 근데 요즘에 영어 공부하세요? 성분 기본 영어 다시 하네. How to fly to you. 정확한 문단입니다. 플로운 아니에요? 플로운? 아니 요즘에 아드님 영어를 가르쳐주신다고. 아니 가정법 미래는 알잖아요. 알면서 그래요. 말이 되는 if 말이 안 되는 if. 나와요 거기.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다들. 아직 멀었네 다들. 네. 미국 가시면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요. 미국 가면 시켜요. 스시도 제가 시켰어요. 안 해서. 주문하라는. 아 소화 잘하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리고 맥시멈 계약님 그 오랜만에 주인장님 목소리들이 참 좋았다고 이제 결혼에 창업까지 바쁘실 텐데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그 CEO 주인장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 그러게요. 뭐 큰 결심인 만큼 결실이 있으시길.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 사람이 아닙니다.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두 게임 누적 지인줄.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20, 20, 21 기록에 대해서 이제 사진과 함께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이제 뭐 엄마 들어자님이 이제 가끔 댓글에 스탯만 쌓는다고 욕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이제 이 경기만큼은 정말 저희가 리스펙트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NBA의 80% 가까운 선수들이 이 기록의 4분의 1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경기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 20, 20이라는 게 보통 한 5득점, 5리바운드, 5어시만 해도 일반 식스맨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맥커넬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경기에 네. 혼자서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 맥커넬 갑자기 또 화나네. 그 이제 동해아서해님, 대박. 그래서 가야인 주니어라니 상당히 귀여울 것 같다고. 그렇죠. 실제로도 귀엽죠. 정말 귀엽죠. 미남이죠. 네. 그리고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될 뻔한 주인장님은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울릉도 오징어 사업. 그래서 아무튼 사업 번창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아서해님. 이거 진짜 심장 이 코리브르 선수가 그렇죠. 덩크하고 깜짝 놀랐어요. 뒤로 떨어진 사건이었죠. 코리브루는 예전에 레이커스 있을 때도 그렇고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중심을 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본인의 워낙 이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따르는 뭔가 그런 위험이 항상 좀 같이 있는 일단 선수인 것 같아요. 손가락 그 관련된 악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림을 잘 못 잡는 못 것 잡아요. 같아요. 손가락이 좀 힘이 약하고. 제 생각엔 약간 슛 쏠 때도 보면 미끄러지는 거 보면 다한증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어쨌든 브레스예요. 어쨌든 나는 그래도 로터리 픽이었는데 받아줘. 몸무게가 덜 나가서 좀 덜 다치지 않았나. 근데 또 되게 멋쩍어 하면서 일어나서 근데 다행이더라고요. 팔이 막 꺾인 것 같아갖고 네. 본데도 항상 혼자 잘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덜 다쳤어요. 다행입니다. 네. 요즘에 선수들은 워낙 다치는데 근데 슬로비드 보면 나름 그 와중에 운동 능력이 있어서 등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공을 회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낙법을 쳤군요. 그래서 저 비틈이 이제 큰 부상을 면했구나. 대단한 선수죠.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아서해님 3연속 댓글. 오늘 샬럿 토론토 마지막 15초 남은 상황에 켐바의 돌파와 그리고 제레미 램의 그 위닝 3점. 그렇죠. 그거 굉장히 멋있었죠. 네. 이때 진짜 저는 켐바 워커의 개인기와 드리블 능력, 볼 핸들링에 대해 정말 제가 감탄을 했던 게 그렇죠. 4명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그 시야로 사이드로 한 명 더 날려보내서 그렇죠. 5명을 그냥 한 공간에 있게 두고 램한테 딱 빼줄 때 그냥 짱이더라고요. 약간 그 켐바 워커 선수의 어떤 그런 동작들을 보면 또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와는 조금 다른 부류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런 모습이 저는 카이리 어빙은 박자를 완전 갖고 노는 선수 같고 켐바 워커는 드리블 자체가 거의 모든 선수의 반밖에 낮잖아요. 그렇죠. 낮은 드리블로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거의 쇼트트랙이에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낮게 드리블하면서 정말 예전에 그 아이제아 토마스 그러니까 그 아톰 말고 디트로이트 형아톰 디트 아톰 그 아이제아 토마스의 낮은 드리블을 보는 듯하게 정말 드리블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낮은 드리블로 그리고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 포지션에서 워커가 넣고 그 다음에 카와이라드가 다시 받아주고 그렇죠. 다시 잡았는데 그거를 정말 5명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딱 빼줄 때 카와이가 넣었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완전히 하이라이트 위닝샷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다시. 제레미 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슈퍼 개뽀로 그 버저비터 하나 넣었잖아요. 정말 소름이었죠. 그 저희 하프 코트에서 그거 이후로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그렇죠. 클러치 슛을 넣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램도 정말 그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역시나 FA로 풀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훌륭해야죠. 그렇죠. 일단 FA 대장인 그 켐바 워커가 그렇죠. 일단 나는 짱이다. 나는 돈방석에 앉는다. 그냥 슈퍼맥스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인가. 그렇죠. 너도 한 입해. 뭐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었나 뭐 생각이 들었고요. 샬럿은 어쨌든 이걸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이게 그 플레이오프가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야수장이님 3시즌 연속 트리플 더블이라 그래서 팀 성적은 좀 제자리지만 그래도 역사에 남을 신기록임은 틀림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가야이님 암 걸리게 할 뻔 크랩이 수술로 시즌 접었다고. 아까 저희 얘기한 거. 암까지는 아니었고 두통 정도였죠. 뭐 이 정도 선수가 저에게 두통이 좀 심하셨다고 아주. 오래 갔죠. 편두통이 작은 오래 갔죠. 네. 그리고 이제 마운틴 개보린 좋아요. 마운틴 듀란트님 올랜도로 갑니다.
올랜도가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렇죠. 확정을 지었고 토론토가 될지 뭐 필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제비치의 이제 올란도가 오랜만에 올라온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활약할지 기대가 된다고. 이로써 2라운드는 필라델피아 됐던 토론토가 됐던 올라가겠구나. 올란도는 아니다. 올랜도는 아니다. 네. 올랜도가 사실 그 뭐 7년 만에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7년 만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7년 만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올라갔을 때도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을 했어요. 그 사실은 이번에도 뭐 좀 의미 있는 그래도 지더라도 수입당하지 않고 좀 재밌는 플레이오프를 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이게 NCAA와는 다르게 그 NBA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뭐 업셋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네 판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뭐 베스트 오브 5였으면은 2003년까지 베스트 오브 5였잖아요. 1라운드가.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정말 베스트 오브 7에서 1라운드에서 업셋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죠. 그럼에도 저는 왠지 응원하게 되는 올란도가 아닌가 생각이 의미 듭니다. 없습니다. 네. 제스는 뭐 답이지만 안 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기타국어님 네츠와 매직이 프로업을 간다니 그 에인지 대첩 이후로 답이 안 보이던 팀이 드디어 빛을 본다고 이제 응원팀은 아니지만 리스펙한다라고 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사실 그 반 레이커스 정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뭐랄까 그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또 빅마켓 이런 데를 굉장히 사람들이 좀 뭐랄까 언더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을 이제 디앤젤로 러셀을 포함해서 사실은 좀 많이 지금 푹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참 안타까운 분도 들고. 브루클린 네츠는 좀 기대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팀이긴 하나 사실은 올라갔을 때의 분명한 클러치를 끌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있고 전반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디펜스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그래서 단기전에서 한번 힘을 한번 트름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지진 않을 거다. 쉽게 지지는 않았으면 또 그런 젊은 피들이 뭉쳤을 때 또 얼마나 또 끈끈한 농구를 해줄 수 있느냐. 쫄지 않고 그냥 흥을 지금 갖고 있는 그 bench의 흥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세가 좋잖아요 지금. 그 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동부를 보면 또 못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해볼 만하다. 벨치 자체도 스스로도 왜 내가 왜 하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희 방송 시즌 초반에도 이제 서부에서는 OKC 꼽으셨고 동부에서는 브루클린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거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왜냐하면은 뭐는 해야 해. 왜냐하면 주인장님이 찍은 팀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 근데 OK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계속 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씨가 뭘 잘하고 있나요 지금? 8위까지 내려갔어요. 내려왔네? 하나 직전이에요. 6위 8위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주인장님 버프인가요? 그럼요. 휴스턴하고 붙기를 엄청 원합니다. 지금 그 휴스턴이나 했을 때는 생각보다 상성이 좋을 수도 있어서. 박사님이 큰 그림인 게 이제 플레이오프를 맞이해서 많은 그 청취자분들에게 기대를 주시는 거죠. 주인장님의 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잊지 말아라 주펠레가 있다. 막 이제 예고편이죠 이제. 너뿐이야. 플레이오프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오프 못 나갔는데 드로젠이 플레이오프 나갔네요. 그렇죠. 정말 소름입니다. 이것도 사필기조일까요? 맞아. 어차피 떨어질 거 너도 푹 쉬어라. 같이 푹 쉬자 5월달에 그냥. 뭘 여름까지 농구를 해 더운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방송만의 또 상성이 있죠.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좀 저희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블루곰님 선수들 대상으로 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설문조사인데 이제 가장 과대평가 받고 있는 선수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와 드레이몬드 그린 그리고 이제 과소평가 주루 발러데이 선수. 인정합니다. 네, 호수인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브랜들러는 카이리 어빙이다. 그리고 듀란트는 뉴욕으로 가고 이제 최고의 트래시 토커는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VP는 제임스 하든, 고트는 마이클 조던이다. 이게 드레이먼드 그린이군요. 네네네. 네네. 근데 러셀 웨스브룩 아까 우리 언급했지만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봐더라도 특히 올 시즌은 그때 호수님도 언급하셨지만 매 경기 매 선수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셀 웨스브룩이요? 매 경기 막 트래시 토커 싸우고 막 큰 선수부터 해서 가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승부욕이 넘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막말로 이제 물론 기록은 대단하지만 뭐 야투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팀 전술상 러셀 웨스브룩에서 사실은 약간의 그 쉐깅 디펜스도 몇 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대급 선수를 평가받다 보니까 뭐 그런 게 감정이 좀 있지 않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자 파출리아 잘 재웠죠. 그래서 그 저기 징계 이제 그렇죠. 죽방으로 그냥. 뭐 근데 그 둘은 사실 뭐 히스토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쌤쌤이라고 하면 그런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사실 뭐 더티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뭐 트래시 토크를 좀 심하게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좀 이런 게 또 과대평가의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다면 평가가 약하네요. 그렇죠. 좀 선수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 다면 평가. 네. 이럴 때 우울할 때 건드려주면 템포이 딱 좋은데 계약 기간이 마음에 안 들어. 계약 기간이 내 스타일 아니야.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기사로 공유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저희가 이제 디킨스님이 그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 그 소리 없이 듣는 청취자인데 이번 편은 무료로 올라서 왠지 찔리는 마음에 너무 적지만 후원금 남기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디킨스님까지 해서 저희가 한 주간에 또 댓글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고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곧 다가오는 플레이오프에 앞서서 플레이오프 리뷰, 프리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알카론치적으로 동부를 제가 하려고 그랬다가 하지 말자. 그렇죠. 봐야 된다. 이유는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서부 프리뷰를 조금 오늘 달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달아보시죠. 무게 달아보고 어디부터 달아볼까요? 일단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가자. 파리 누구죠? 현재는 세난과 클리퍼스가 다투고 있는데 뭐 현재 기준으로 하시죠.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클리퍼스. 왜냐면 클리퍼스죠. 동률이긴 한데 이제 클리퍼스가 그 타이 기록에서 밀려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수입이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압도적 승리가 아닐까. 제가 봤을 때 한 줌의 레스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클리퍼스가 붙는다면 클리퍼스 입장은 잘 됐어요. 쉬고 싶었는데 쉬고 싶었는데 잘 됐죠. 이런 분석은 처음 봤네. 이게 전쟁이 지금 로또 찍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클리퍼스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플레이오프에서의 베스트 오브 7을 이길 만한 전력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클리퍼스는 이제 칭찬하고 싶은 건 이제 갈리날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지금 컨디션이라는 거. 그거 하나가 플레이오프를 갈리날리는 정말 명실상부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지금 클리퍼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특히 토바야스 해리스가 나아가는 이유는 정말 명실상부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최근에 또 루 윌리엄스가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좀 중심을 잘 잡아두는 게 갈리날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골든스테이트라는 점. 골든스테이트는 또 참고로 이번 시즌에 기록을 세웠죠. 그 이제 그 100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제 그 평균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뒤에 지금 휴스턴이 바짝 붙어 있는데 그 정도로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은 지금 역대 최고급으로 봐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다시 수비 지표 같은 경우도 작년 시즌이랑도 되게 비슷해요. 또 막판에 되니까 이렇게 무영무영 이렇게 끌고 오는 상황이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도 골든스테이트는 정규 시즌은 좀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플레이오프에서 집중을 제대로 한번 하면은 정말 존나 센 팀이다. 정말 지짐이 너무 나 지금 잘못 들었나? 나 지금 여기서 올라왔어. 나 지금 술자리인 줄 알고 잘못 들었나 했어요. 단전에서 올라왔어. 난 이 정도면 NG 아닌가? 나는 순간 잠깐 반응을 멈췄던 게 괜찮나? 이런 느낌으로. 아니 이게 초콜릿에 술이 좀 들어있고. 그런가요? 아주 빨리 됐어. 그래가지고 약간 빨개지셔가지고. 그만큼 골든스테이트의 특히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그 멤버 자체는 정말 그 동기부여 하나만 정말 제대로 된다면은 정말 역대 최고의 팀들과 겨루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작년에는 지난 시즌이죠. 무시무시하긴 했지만 상당히 삐그덕거리긴 했잖아요.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인 게 휴스턴한테 잡힐 뻔했고 사실 파이널도 물론 스윕으로 클리브랜드를 이겼지만 1차전만 하더라도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듀란트가 사실 2차전 이후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작년 골스는 좀 결과적으로는 졸라 셌지만 좀 그랬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커즌스라는 지금 또 대표적인 슈퍼스타도 합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점이 플레이오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죠. 사실상 뭐 한두 명이 삐그덕거려서는 이 팀을 사실 뭐 제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루 윌리엄스 터진다 해도 다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더 있다는 거. 3명. 소방관이 3명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블랙이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쵸.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 왜냐면 클리퍼스가 어떤 포지션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 그리고 앤드류 보것의 영입은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렇죠. 소름 끼치는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정말 경기를 보면은 정말 예전에 그 강력했던 그 골든스테이트의 그 이제 그 한 2-3년 전의 모습이죠. 그쵸. 보것이 이제 센터로 군림을 했었던 그 시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고 앤드류 보것의 스크린이 정말 명불허전이다. 네, 정말 잘하더라. 저는 제가 정말 역대 NBA를 본 선수 중에서 가장 스크린을 잘 세워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롤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정말 소름 끼치는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충 그냥 던져주면은 손가락 2개로 틱 넣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팀이 칼나라. 프로텍트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 팀이 정말 소중한 선수인데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마 가연도 좀 느끼긴 했었을 거예요. 그 스크린 능력을. 지금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가 되네요. 58초가 느꼈기 때문에 느꼈죠. 저는 오히려 그 예전보다 복귀 전보다 몸 쉐입도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다이어트도 많이 한 것 같고. 그 자국 리그에서 뛰는 거 봤는데 있잖아요. 너무 장난이 심하더라. 너무 다시 한번 느낀 NBA의 높은 수준이에요. 애들이 진짜 애들이 그냥 슛을 못 써. 가드가 좀 키가 크더라. 좀 진짜. 산책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뭐 클리퍼스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리프 뭐 폴 피어스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폴 피어스가 없는 이상은 뭐 올라가지 못한다. 네, 사실은 클리퍼스는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성적 이거를 떠나서 저는 이번 시즌에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를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오프 시즌에 굉장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FA들을 상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로스터를 가지고 나서도 그렇죠. 팀의 에이스를 트레이드한 이후에도 그 동부도 아니고 서부에서 플레이오프 진출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당 리버스 감독은 칭찬 받아야 돼 이번 시즌. 아니면 로렌스 팽크라든지, 뭐 제리 웨스트라든지 지금 팀 내에 어떤 수뇌부들이 굉장히 지금 네임밸류도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오프 시즌에 충분히 LA 클리퍼스로 그 하이엔드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이커스에게 더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털링 있을 때보다 확실히 지금 구단이 돌아가는 비즈니스라던가 혹은 어쨌든 협상 만들어가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워졌다. 세련됐다. 세련됐다. 라고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즌이었고 남는 장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뭐 잘했다 올 시즌.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악재네요. 그렇죠. 악재일 수는 없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클리퍼스는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건 대단하죠. 프로 리뷰라는 게 상당히 아쉽게도 잘했다. 아니, 모든 전문가들이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했는데 서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플레이오프 올라왔다는 거. 심지어 드래프트 픽도 날렸잖아요. 보스턴한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픽이 보스턴에게 넘어간 상황인데 그거 감수하고 나서도 클리퍼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보스턴 그걸 또 가져가. 아니, 또 언제 좀 만족해요? 또 가져가. 원래 그건 다다 익선이야. 이거 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할 때 써야죠. 이제 드래프트 픽 한 30장 적어가지고. 사람이 없이 끝이 없다 진짜. 또 가져가. 내놔 이거지. 오케이 내놔. 어찌 보면 이제 뭐 경기 예상은 다들 패널분들 모두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클리퍼스가 얼마나 골든스테이트를 좀 힘들게 할까 조금이나마. 그래서 없을 것 같습니다. 1승하면 기적이 아닐까. 그렇죠. 윌리엄스가 그냥 갑자기 힘이 내려. 아 그렇죠. 윌리엄스는 변수가 있네. 1승하겠네요. 힘이 내려서 한 경기 정도 4대1.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지만 저는 수입. 3쿼터 말까지만 클리퍼 선수들이 잘 끌고 가면 4쿼터는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나오는 순간 뒤져. 넘어지면서도 들어가. 그렇죠. 그 선수가 4쿼터까지만 버텨준다면 선수들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세크라멘토랑 골든스테이트의 좀 경기를 기대해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호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 이게 클리퍼스는 어떻게 보면 그 내년 리크루팅의 쇼케이스가 되는 목숨 걸고 36분만 버티면 그가 돌아온다는 거. 전략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준의 매칭은 이제 덴버 너겟츠와 이제 샌안토니오. 재밌겠다. 요거는 조금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은 그 두 팀 합해서 그 점수가 120점 이상 안 들어가요. 어떤 뭐 덴버의 고산병 느낌으로 선수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둘이 너무 짱짱한 팀이고 샌안토니오 지역 팬들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가 플레이오프를 광탈했다는 어떤 저의 예상이 무기적게 빗나갔는데 어쨌든 그 쫀쫀한 팀이고 드로잔이 지금 컨디션이 다시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덴버가 플레이오프 때는 좀 한번 잘할 것 같죠. 왜냐면 왠지 샌안토니오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샌안토니오 응원합니다. 플레이오프의 경험과 전술과 또 글쎄요. 유키치 선수가 물론 잘하지만 과연 이 어린 선수가 장기전이지만 이제 단기전이죠. 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뭐 나름 서부 2위 팀인데 굉장히 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바깥인데요. 요키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드로잔 신드롬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세란토니오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로잔은 몇 년 동안 봤는데 지금. 근데 그거를 조율하는 게 폭 감독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 알드리지하고 드로잔이 만들어가는 스페이스가 생각보다 프로에서는 그게 그 미들 점퍼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확률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과 덴버의 요키치가 끌어가는 컨트롤을 샌안토니오의 프로 모드라면 좀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자말머리 선수가 돌아갔지만 좀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좀 있을 사실 것 같고. 아쉬운 게 또 게리 해리스랑 윌 바튼이죠. 그렇죠. 둘 다 선수 다 이제 계속 부상에 시달린 점도 있지만. 폴비셋도 그렇고. 그렇죠. 컨디션이 안 올라오는 게 있는데 폴리비셋 최근에 들어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본인의 롤 자체를 이제 롤플레이로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본인이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샌안토니오는 뭐 플레이오프 어떤 그 시딩 자체도 좀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두 가지가 좀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팀의 어떤 그 이 스퍼스라는 구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런 디펜스 수치에서 리그 최하위 지금 급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원정에서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팀이거든요. 안 어울리게. 특히 이제 서부에 있는 다른 플레이오프 팀들과의 그 대결에서는 제 기억에 아마 1승 11패인가 그랬고요. 정규 시즌 내내.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거기다 수비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반면에 덴버는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거. 사실 폴메셉을 제외를 하면은 프로 경험이 거의 아예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네. 동부 컴퍼간 우리 4쿼터의 사나이가 있는데 누가 있죠? 아톰이 있잖아요. 그 시즌 아웃 아닌가요 지금? 안 나오나요 네. 이제? 거의 로테이션에서 거의 제외다시피 한 걸 알고 있어요. 보스턴 때만 잠깐 나온 거. 단기 알바 뛰고 들어왔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더라도 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것 같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름 저희가 양쪽 팀 다 뭔가 변수가 하나씩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예측 불가한 좀 그런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경험에 조금 더 무게의 추를 실어 봅니다. 네. 전 드로잔에 자멸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그걸 변수예요. 근데 한 번은 드로잔도 개인적으로 이겨냈으면 이 부분을 폭 감독의 손을 잡고 뛰어보자 팔짝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키치가 문대는 농구로 해서 어쨌든 그 힘의 농구를 해갖고 어쨌든 문대에서 어쨌든 박빙으로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플레이오프가 들어가면은 가장 빛날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뭐 라마크루스 알드리지가 그렇죠. 사실은 골밑을 잘 비벼주는데 과연 이제 이 선수의 경험치와 단기전에서의 어떤 그런 굉장한 포커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덴버는 뭐 엄청난 수비 지표가 높은 팀이지만 그것도 한번 어쨌든 뭐 요키치와의 대결도 물론 뭐 100% 뭐 매치업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빅맨 대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드리지가 여태까지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기대를 넘거나 기대 정도를 항상 만족시키는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보자고요. 전성기 지금 그 전세 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키치가 좀 멘탈이 좀 나간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계속 막 퇴장당하고 그러잖아. 테크니컬 막. 그렇죠. 파워 관리도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 사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감정이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 왠지 또 이제 펩 감독이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그렇죠. 단테 커닝 같은 애들 붙여놓고 이제 놓치지 않아요. 욕 졸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폭 감독이 뭐 놓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정선이 좀 짙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머레이 선수도 그렇고. 덴버에도 근데 머리 있잖아요. 자마머리가 이제 드로잔한테 그렇죠. 드로잔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양쪽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도발이지. 뭐. 그렇죠. 도발계에서는 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에서는 굳이 좀 우위를 보자면은 저는 덴버 쪽에 좀 손을 들고 싶은데 이유는 사실 세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그 시즌을 보더라도 그 원정과 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넘사벽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드가 낮은 만큼 좀 힘겹게 좀 덴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덴버는 그 뭐 전통적으로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아마 멜로랑 그 앨런 아이버슨 같이 뛰던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덴버 너게츠 홈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얕은 공기에 원정 팀들은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또 샌안토니오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매치업은 휴스턴과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정말 재밌겠네요. 1라운드의 가장 백미죠. 1라운드의
메인 디시. 한 2명 정도 죽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죽어. 그게 하든이나 웨스트브룩은 아니겠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과대평가 받은 놈이랑 하여튼 뭐 관련인들 한 명 죽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이유는 폴 조지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보이지 않습니다. 휴스턴에서 PJ 터커가 있긴 하지만 사실 폴 조지를 뭐 제어할 정도의 능력적으로 보여지는 디펜더가 없는 상황이고 폴. 네. 폴 조지는 폴이. 네. 그리고 인사이드 역시도 아담스와 카펠라를 봤을 때 아담스도 사실은 뛸 수 있는 빅맨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빅맨이어서 사실 또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러셀 웨스트브룩의 하든에 대한 제어 능력이 그래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이 압승을 할 것 같아요. 개인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은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폴 조지의 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 같고 공격에 사실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전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러셀 웨스트브룩이 플레이오프에 폭발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하든이랑 폴 그리고 이제 카펠라랑 이런 선수들이 그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오케시가 초반에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리그에서 지금 사실은 디펜스브 레이트로는 거의 최상위급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이기 때문에 그런 백코트진을 좀 압박을 충분히 가해준다면 휴스턴에 꽤 만들어가는 스페이싱 농구가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그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이번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하든과 웨스트브룩이 커리어의 명예를 걸고 지금 맞짱을 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선수 다 뭔가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가 살짝 뭔가 그 드로자 신드롬이 살짝 발을 한 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한 번만 더 못하면 거의 그 수준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웨스트브룩도 마찬가지고 제임스 하든도 정말 수년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정규 시즌 졸라 잘하는데 플레이오프만 되면 막판에 막 힘 못 주고 퍼지고 수비 여전히 안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상의 어떤 누명을 좀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은 뭔가 이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한 명은 더 올라가고 한 명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런 그런 상황이 뭔가 1라운드부터 해서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선수의 어떤 희비를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또 크리스 폴의 그 눈망울 슬픈 눈망울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남해크이님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저는 변수가 휴스턴의 3점 성공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두 팀이 어제 박빙일 것 같긴 당연히 뭐 생각하는 대로 예상을 하시겠지만 뭐 계속 보스턴 경기로 제 기억을 계속 되돌려 보면 3점이 계속 터지는 날은 정말 휴스턴을 막아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복불복 같은 그날의 슈터들의 컨디션에 따라 혹은 그날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에 따라 그것들이 좀 바뀌긴 하는데 만약에 3점이 계속 터져준다면 휴스턴의 압승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지금 입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오프는 수비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건 진짜 맞네요. 그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약간 이번에 붙는다면 두 명은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에 증명을 해야 되는 벼랑끝 매치 정말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점이기 때문에 단두대 매치지. 그 둘이서 붙는다는 제발 붙기를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했죠. 왜냐면 이미 정규 시즌의 어떤 개인적인 퍼포먼스 부르고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정상급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 매치업이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덴버랑 휴스턴이 반 게임 차이고 지금 오클라호마랑 저기 샌안토니오랑 또 반 게임 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현 스탠딩 말씀드리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진짜 까딱 잘못하다 오클라호마가 8위로 떨어지면 골스랑 1라운드에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러셀 웨스트브룩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에 치명적이죠. 이거는 회복이 안 됐을 이거는 너는 두란트 없으니까 1년도밖에 못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진짜. 폴 조지 오프 시즌 레이커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다시 고민해 보겠다. 해성지에 대해서.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매치업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가인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서부의 지금 현 기준의 매치업은 이제 포틀랜드와 유타입니다. 물론 유타의 승리죠. 너키치가 있었다면 엄청난 박빙이었을 것 같긴 하나. 너키치가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겠네요. 왜냐하면 정규시즌 내내 양수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키치가 현재 빠진 상황에서는 유타의 저도 승리. 쉽지 않죠. 사실은 고베어를 컨트롤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막아내거나 혹은 그를 이겨내기가 너키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분명한 뚜렷한 한계가 있고 기대해 보자면 릴라드와 맥컬럼의 쌍포가 터져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서부에서 누구나 포틀랜드를 지금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없는 팀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유타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했지. 칸터랑 고베어의 매치는 상당히 재밌겠네요. 그래도 공격 졸라 잘하는 애랑 수비 졸라 잘하는 애 둘이서 붙는 거잖아요. 창과 방패의 대결. 근데 그렇죠. 왠지 그건 고백가 이길 것 같아.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아. 너무 방패가 너무 너무 그나마 포틀랜드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맥컬럼이 돌아왔죠. 돌아왔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오늘 그 지난 경기에서 많이 뛰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뛰면서 이제 뭔가 플레이오프 전에 컨디션을 좀 다시 찾는 시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크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키치라는 선수의 부재는 정말 뭐 모든 전술을 다 아주 뒤박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뭐 칸터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 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포인트를 끌어낼 거란 말이죠. 밖으로. 너 삐켈러 밥이니까 3점을 좀 밖으로 나와. 이렇게 해서 계속 스위치하면서 미스매치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포틀랜드 정말 피를 토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근데 사실은 진짜 기대했던 게 왜냐면 정규 시즌 내내 유타와 포틀랜드 진짜 앙숙이었거든요. 재밌었죠. 너무 재밌는 신경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팀이 이제 너키치 인들을 붙는다면 그래도 너키치가 상당히 고베어 세잖아요. 상대로 그렇죠. 잘했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 둘의 각자의 장점을 살린 플레이가 많았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 정말 재밌었을 정말 판이 재밌겠네요. 그리고 또 도노반 미첼과 그 밀라드의 그렇죠. 클러치 능력이 서로 간에 그러네요. 워타이미리즈를 할 수 있는 그 약간 둘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약간 있죠. 그 느낌이 좀 있는데 언더독이면서 약간 그렇죠. 킬러 본능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아쉽죠. 뭔가 제 조미료 빠져갖고. 굳이 그래도 조금 이제 점쳐보자면 이제 포틀랜드는 좀 백코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긴 한데 이 조잉글스 선수가 생각보다 이 프로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잉글스는 상당히 비큐가 좋은 선수예요. 눈이 네. 풀려 있지만 항상 굉장히 빠른 움직임. 네, 그렇죠. 네. 다만 유타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좀 잠부상에 시달리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뭐 제이크라부터 시작해서 루키 루비오부터 다 지금 많이 잠부상에 시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플레이오프에서 좀 완치가 되는 길을 좀 제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릴라드도 사실 좀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하든이랑 좀 웨스트브룩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뭐 이렇게 막 그 엄청난 소름 끼치는 휴스턴 시리즈에서 그 소름 끼치는 클러치를 시키면서 뭔가 클러치의 대명사를 올르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의 성적표를 까보면은 굉장히 좀 시동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은 1라운드에 할리데이도 갈렸잖아요. 갈렸죠. 1대1로 처발렸기 때문에 본인이 오렌비 퍼스트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리데이도 처발렸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레푸테이션을 걸고 지금 시리즈를 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릴라드 이거 잘못하면 잘하면 1라운드 용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1라운드 통과는 딱 좋은데 2라운드에서는 앞이 안 보이는 용이거든요. 딱 지금까지는. 그래서 증명을 또 해야죠. 네. 본인이 정말 오렌비 포스트팀에 빛나는 그런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입증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저희 단두대 매치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서부가 빡센 그렇죠. 네 디비전이 근데 아닌가. 개인적으로 릴라드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틀랜드랑 OKC랑 붙어도 똑같은 증명이에요. 릴라드랑 웨스트브룩이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증명할 사람이 많죠. 좀 많아요. 네. 프로에 증명할 사람도 지금. 근데 하든 웨스트브룩이 하면 제일 그게 크지 않을까. 그렇죠. 둘이 제일 크죠. 그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전 안 붙길 원합니다. 2라운드에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이 그쵸, 그게 좀 올라오려면 아쉽죠. 1라운드에는 약간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숙성된 상태로 그럼요. 맛보고 네, 싶으시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항상 프로배서가 더 큰 변수가 진짜 정규 시즌보다 더 큰 변수는 당연히 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누구 까딱 하나 잘못해서 부상을 당한다면 그 좀 지금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진짜 병장 마인드로 그렇죠. 네. 정규 시즌 마지막을 지내야 됩니다. 끝이요? 네. 나 좋아하는 형인데 갑자기 내가 잘못 말을 뻔했네. 서구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저 때리는 줄 알았어. 끝이에요? 이게 다야. 저분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순간 네. 망각하고 본부를 망각하고. 근데 원래 이게 방송 시간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멀어지신 것 같아요. 순간 다야? 막 이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약간 뭐 시간이 여유 남기도 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1라운드 예측을 해봤는데 네. 뭐 우승은 다들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서부? 사실은 뭐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네. 제발 좀 재밌게 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네.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이제 참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OKC 말고 뭔가 그 토너먼트에서 뭔가 크랙을 만들 만한 네. 팀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클리퍼스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샌안토니오도 분명한 한계가 보이고 그렇죠. 포틀랜드 가장 낮고 그리고 나머지 사실 덴버 갑자기 막 다 미쳐야 되는데 요즘에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OKC가 뭔가 막 시너지가 극강이 됐으면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골스랑 뭔가 한번 해보려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다 수입 때문에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금 순위대로 만약에 그대로 종료가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만약에 어쨌든 1라운드를 저희가 생각대로 물론 휴스턴하고 오클라호마가 분명 휴스턴하고 오클라호마의 승자가 골스랑 붙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미파이널에서 붙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P2 성회가 돼서 올라오겠죠. 네, 근데 그게 이미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나면 또 서부 컴파가고 이제 파이널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재미가 계속 좀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제발 재밌게만 해달라요. 왜냐하면 뭐 골스를 어느 팀이 이긴다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재밌게만 해달라 이런 거죠. 네. 승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냥 재미만 해다.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못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이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면 동부에서도 또 사실은 다음 주에 동부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골스랑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매치업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골스랑 또 비교하면 필라델피아하고 보스턴이고 미러키고 애매하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동부에서의 1위를 다투고 하는 싸움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동부는 저는 사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의 최고의 묘미는 이건 것 같아요. 동부에 누가 동부의 왕을 차지할 것이냐. 저는 동부 2라운드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동부 2라운드가 파이널도 아니야. 2라운드가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들 나도 한 번쯤 컴파 이 느낌으로 이악 물고 뛰는 2라운드 1라운드는 아니고 2라운드 때 끼깔래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올해는 나도 좀 명함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나도 좀 방귀 좀 끼는데 그 느낌으로 다 실제로 정말 그 동부의 탑4 팀들은 정말 강팀이라고 정말 분류로 가능한 정말 최고의 가능하죠. 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5, 6, 7, 8도 이 생각이 있어. 하지만 한 번은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동부니까.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를 아는 거죠. 그렇죠. 동부 팀이죠. 그렇죠. 전교 1등은 힘들지만 우리 반에서는 한번 이번에 몇 가지 약점이 보이거든. 그렇죠. 나 저거를 파고 들어간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서부는 조금 포트랜드 정말 아쉬워요. 뭔가 노키치가 건강했으면은 저희가 정말 더 높은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기울였을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선수들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뭔가 골든스테이트랑 결국은 휴스턴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물론 너게츠가 덴버가 굉장히 훌륭한 그 정규 시즌을 보냈지만 그렇죠.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의 부재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키치가 있었다면 사실은 포틀랜드, 유타 그다음에 OKC랑 휴스턴. 근데 그게 서로 엇갈리게 매치업이 돼도 다 스토리가 재밌거든. 그렇죠. 누굴 만나도. 유타 OKC면 작년 리벤지 이런 느낌이고 내 팀이 막 섞였으면 좋겠는데 너키치가 없으니까 어쨌든 포틀랜드 만나면 올라갈 것 같고 2라운드. 정말 그 몇 년 전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덴버 너게츠의 그 라인업이 있었잖아요. 요키치랑 너키치랑 그 조프리 라본까지 다 있었던 그쵸.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 로번을 이제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키치와 너키치는 정말 팀의 주축 선수가 된 거잖아요. 너키치가 물론 아웃이긴 하지만 보면서 참 그래도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둘이 안 맞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떠나 보내. 그게 안 맞았죠. 서부는 1위, 8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붙어서 누가 올라가도 스토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뭔가 이게 아쉬운 요소들이 하나씩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 사크라멘토가 못 올라가는 게. 저도. 네. 사크라멘토는 2006년 이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 하고 있는 팀인데 심지어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50승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좀 실패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41승까지로 어떻게 했었어도 50%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위닝 시리즈가 아니에요? 위닝 시즌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미 42승 2패를 했기 때문에 14년 연속으로 루징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아쉽네. 다음 시즌에는 정말 저희가 진지하게 기대해볼 만하죠. 정말 진지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염원해보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동부 갔으면 지금 한 5위 정도. 2위 정도. 2위. 3, 4위 하거든 지금. 72승 정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게 4년 차인데 한 3년 동안은 사실 프로배 그런 팀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상당히 서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뉴페이스가 생겨서 뉴페이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도기의 시즌이 아닌가 싶어서 레이커스가 못 간 게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왔으면 어떤 쌍욕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진짜. 지금 LA에서 지금 르브론은 거의 역적이거든요 지금. 네. 아 근데 사실은 르브론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좀 반감되는 건 그렇죠. 사실이긴 그게 해요. 정말 커요. 네. 이게 네. 뭐라고 하던 간에,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르브론이 뭐든 간에 르브론이 없는 플레이오프는 약간 저 역시도 처음이신 제가 거죠? 아무리 바빠도 플레이오프는 전 그렇죠. 체키라고 하는데. 아, 근데 르브론이 없다. 그러니까 르브론이 플레이오프에서 그 보여주는 게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없다는 게 이게 나도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선수가 뭐 좋은 부분에서도 나쁜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이슈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건 정말 뭐 시청률이든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좀 그런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가야님 안지 18년 됐는데 네네. 안지 2, 3년 차 때 처음으로 NBA를 얘기할 때 이후로 르브론이 플레이오프 처음이에요. 이 아이를 안 다음에 르브론이 이제 3년 차 때 처음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03년대 올라갔었으니까요. 아니죠. 03에 데뷔했으니까 03에서 05까지는 못 갔고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네, 아 처음으로 갔죠. 그러면은 저희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그렇죠. 갔군요. 사카멘토가 지금 진출 못한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심지어 지금 여기 서부 탈락한 팀을 보면 뭐 뉴올이든 멤피스든 달라스든 그렇죠. 뭐 미네소타 레이커스 피닉스 빼고는 다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왕왕 보이던, 그리고 심지어는 뉴올하고 멤피스는 항상 단골 손님 이랬었는데 이게 맞아요. 또 떨어진 게 또 약간은 좀 다시 한번 동부랑 충격이죠. 비교하게 되네요. 그렇죠. 뉴올리언 정도면 사실 동부 가면은 가볍거든요. 제발 이번 오프 말도 안 시즌에는 좀 진짜 동부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한 명은 설정됐으니까요. 네. 카와이도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어차피 레이커스 안 올 거면 동부에 있어라 그냥.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밸런스가 맞아요. 네. 이거. 그럼 말씀하신 게 피닉스는 도대체 언제 피닉스 G리그를 하는데. 근데 피닉스는 근데 좀 피닉스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데빈 부커도 성장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뭐 에이튼도 뭐 완전 어나더 레벨도 아닌 거고 팀 색깔도 좀 애매하고. 오히려 데빈 부커는 그게 더 궁금해요. 다른 팀에 가서도 이 경기 정도 할 연속으로 거냐. 50점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정말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냐? 그죠. 마버리 같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그 자유 주제로 서부의 프리뷰 좀 간단히 다뤄봤고요. 네. 다음 주에 동부 다뤄보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프로 모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프로모드 한 경기만 하는 건데. 네. 아 그런가요? 르브론 제임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좀 방송 꽉 채워서 이제 목소리 채워가지고 진행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제 뭐 저희가 방송 이렇게 좀 약간 정신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만큼 이제 바쁘시지만 좀 참여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행인 도대체 왜 온 건지. 행인은 정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와서. 행인은 네. 행인님은 이거에 대한 의지죠. 의지와 애정인 거죠. 애정인 네. 행인이 아까 저기 아래에서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거기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올 때도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했어요. 전화하고 있던데. 계속 거기서 길을 빨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동부 때 오히려 나오셔서 프리뷰가 있으니까. 네. 뭐 필라델피아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부정적인 새끼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뭐 감정선이 좀 안 좋은 게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감정부터 발음이 좋네. 발음이 좋아. 간절해서 올라오네. 제가 오늘 방송 다시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아주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분위기 이어서 조금씩 저희도 텐션 올려서 플레이오프 준비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1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기운 받아서 이어가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